머리끄댕이 한 번 잡혔다고 그날로 끝났을 거라고 믿은 순간부터 이미 게임의 판은 성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 재단 이사장실에는 사람 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의도 다 끝났고 직원들도 퇴근한 뒤였는데요. 불 꺼진 복도 끝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의 방이었죠. 성희는 거울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이미 미용실에서 손본 것처럼 단정해져 있었는데요. 손가락은 자꾸만 정수리 근처를 더듬었습니다. 머리끄댕이가 한 번 잡혔던 자리였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한데 느낌은 계속 남네요. 혼잣말을 하듯 내뱉고는 성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분노보다 계산이 더 많이 섞여 있었는데요. 감정은 거기서 끝내고요. 이제부터는 기록이 시작이죠. 성희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재단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날 낮에 법무팀에서 올려둔 대회 민원 발생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는데요. 첫 줄이 이랬습니다. 외부 방문자가 이사장실에서 소란을 일으켜 직원들이 제지함. 성희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외부 방문자라는 말은 너무 순했습니다. 머리끄댕이 잡힌 본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표현으로 넘길 일이 아니었죠. 성희는 아주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외부 방문자가 이사장실에서 폭언과 신체 접촉을 동반한 소란을 일으켜 직원들이 제지함. 재방문 시 보안 인력 동행 필요. 관련자 순위. 소란이라는 단어 옆에 폭언, 신체 접촉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안전관리 대상자가 됐거든요. 마지막에 이름 세 글자를 붙이자 화면 안에 있는 글자가 사람 목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성희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기대서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머리끄댕이 한번 잡았으면 그 뒤끝도 각오했어야죠. 정순희 씨. 그 다음은 절차였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사건 정리한 보고서 있죠? 병원 후원 담당이랑도 공유해 주세요. 위험 방문자 기록은 같이 갖고 있어야 하니까요. CCTV랑 직원 진술도 정리해서 첨부하고요. 제가 괜히 과장했다는 말 안 나오게 팩트만. 겉으로 보기엔 위험관리 매뉴얼에 충실한 이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재단이든 병원이든 어디에서든 시스템에서 순위 이름을 검색하면 그 옆에 소란, 폭언, 신체 접촉 같은 말이 따라붙게 만드는 것. 그 한 줄이 앞으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인용될지 성희는 꽤 선명하게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이는 은행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대출 기간만 조금 연장해 달라는 상담을 받으러 간 자리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자리에 앉았는데요. 담당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잠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순이님, 요즘 가게 말고 다른 데 거래는 없으시죠? 다른데요? 없는데요. 저는 그냥 식당 하나 하는 사람인데. 직원이 마우스를 몇 번 움직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공공기관이나 재단 쪽이랑 조금 마찰 있으셨어요? 순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약간 비어있던 머릿속이 한 번에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사장실, 머리끄댕이, 소리치던 목소리, 말리던 직원들. 분노와 창피와 억울함이 한 번에 올라왔던 그날. 제가요? 거긴 그냥 얘기하러 한번 간 건데요.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하고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큰 건 아니고요. 시스템에 특이사항이 하나 떠서요. 요즘은 금융권에서 공공민원 이력 같은 것도 같이 보거든요. 대출 자체에는 큰 문제 없는데 내부 심사에서 한 번 더 보는 부분이라 절차상 여쭤본 거예요. 특이사항이라는 말이 순이 귀에는 찍혔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게 재단 쪽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가온재단 쪽에서 공유 들어온 건이 하나 있어서요.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요. 이런 건 기록만 있는 거라
다만 심사자 눈에 한 번 더 들어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은 정말 큰일 아니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순이에게는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번 더 볼 건데 그걸로 인생 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은행에서 나와 골목에 서서 순이는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사장실에서 머리끄댕이 한 번 잡은 걸 여기까지 끌고 와. 입안에서 맴도는 말을 끝내 꺼내지 못한 채 그냥 깊게 숨만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순이님 가온재단입니다. 재단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날 이사장실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요. 혹시라도 억울한 부분 있으면 공식 입장서를 제출하실 수 있다고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내부 민원 처리 절차상 당사자께 안내를 드리거든요. 민원이요? 누가 누구 상대로 민원을 넣었다는 건데요. 상대는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실 내 소란 발생 건으로요. 이사장님이 별도로 문제 삼으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기록이 올라가면 절차상 당사자 의견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혹시 그날 상황 설명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서면으로 내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사장님 상대로 뭔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사장님이 나 상대로 뭘 해놨다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하긴 한데요. 현재는 이사장실 안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한 내부 보고가 먼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서 순이님이 억울하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내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문제 일으킨 사람으로 기록돼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혀끝이 마르게 떨렸습니다. 됐습니다. 저 입장 안 냅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더 엮이는 게 싫어서요.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은 뒤 순이는 부엌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정확히 어떤 감정 때문에 우는지 한 번에 정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창피함, 억울함, 무서움, 분노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머리끄댕이를 잡던 순간만 떠올리면 잘했다는 생각이 먼저인데 그 뒤에 이렇게 조용하고 치밀한 보복이 따라붙으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편 재단 쪽에서는 성희가 이사들과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자료를 넘기다 한 이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외부 민원 때문에 고생하신다면서요. 기사도 봤어요. 깐 이식이니 뭐니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성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머리끄댕이까지 잡히는 날이 있다는 건 저도 올 들어 처음 알았어요. 회의실 안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음의 방향은 한쪽으로만 흘렀습니다. 머리끄댕이를 잡힌 사람은 재단 이사장님인데도 저런 일을 겪는다는 동정과 호기심을 동시에 받았고 머리끄댕이를 잡은 사람에게는 이름 석 자짜리 기록만 남아 있었죠. 같은 시각 다른 회사의 회의실에서도 이 사건이 다른 모양으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진석이 있는 그룹 본사 홍보실이었습니다. 요즘 온라인 모니터링 이슈 중에 이거 하나 좀 눈에 띄더라고요. 홍보팀장이 화면을 띄워 보였습니다. 가온재단 이사장실 난동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 그리고 커뮤니티 캡처들이 모니터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대충 보면 간 이식 때문에 찾아온 보호자가 이사장실에서 난동을 부렸다 정도인데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팀장이 줄을 그은 부분에는 이런 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딸이 AP 다닌다던데. AP 대표 여자친구 엄마 아니냐? 그 회사 이미지도 같이 갔다. 성재가 모니터를 보다가 눈썹을 모았습니다. AP 대표? 홍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직접 안 나오고요. 요즘 잘 나가는 AP 쪽이랑 엮인 집이라는 식으로만 돌고 있습니다. 기사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댓글과 2차 가공 캡처 쪽에서 이미 사람들 입에서는 거의 확정처럼 말이 도는 분위기예요. 성재 머릿속에 이름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지역. 그리고 은호.
원문이랑 캡처 파일 다 보내줘. 성재는 짧게 말했고 홍보팀장은 바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화면을 넘겨보면서 성재는 짧게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둘이 사귀는지부터도 아직 공식도 아닌데 니들은 벌써 대표 여자친구라고 못 박아버리네. 혼잣말이었지만 말끝이 꽤 날카로웠습니다. 성재는 캡처 몇 장을 골라서 지역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이거 봐. 이름은 안 박혔는데 분위기 좀 이상하다. 잠시 뒤 지역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내용 봤다. 우리 쪽에서 대응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성재는 휴대폰을 들고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래, 괜히 건드려서 더 키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과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결국 이대로 굳는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결국 타협처럼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 그래도 선에서 잡을 수 있는 건 우리 쪽에서 한번 막아볼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가슴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로서, 본부장으로서, 회사 사람으로서 세 가지 역할이 동시에 끼어들어오는 자리였거든요. 그 무렵 순이 집으로는 또 다른 봉투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강호 이름으로 온 서류였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청구 안내. 봉투를 뜯는 순간 순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호야, 이게 뭐야? 거실에서 게임을 하던 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또?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문서에는 행사 사전 교육 필수 참석, 전체 일정 준수, 무단 불참 시 위약금 부과 같은 문장이 빼곡했습니다. 맨 아래에는 강호 이름과 서명, 그리고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 가온재단이랑 연계된 행사 알바 갔다 왔다며. 그거 아니야. 하루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교육도 그냥 영상 보는 거였고. 그날 폰이 꺼져서 조금 늦긴 했는데. 조금? 한두 시간. 순이는 손에 쥔 문서를 구겨버릴 뻔했습니다. 2시간을 늦었으면 그건 출근을 안 한 거지, 강호야. 엄마, 거기서도 괜찮다고 해서 이랬어요. 끝까지 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래요? 차분한 목소리로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이 하루 알바 갔던 사람인데요. 이 위약금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상담 직원은 정중했습니다. 원래는 내부적으로 조정하려고 했는데요. 추천해 주신 쪽에서 원칙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요. 저희는 계약서 기준대로 청구 드리는 겁니다. 추천이요? 누가요? 가온 쪽 담당자셨습니다. 정확한 성함은 저희도 이사장님이랑 같이 오셨던 분이었어요. 이사장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순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순이는 부엌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 알바 자리까지 쥐고 흔드는 거야. 액수만 보면 조금 무리하면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집 안 곳곳으로 손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순이는 내야 할 돈을 맞춰냈습니다. 전기요금 밀릴까봐 아끼려고 했던 돈을 빼고 식자재 대금을 조금 늦춰 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요. 돈이 빠져나간 뒤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묘한 허탈함이 올라왔습니다. 머리끄댕이 한번 잡았더니 통장에서 머리털 빠지듯이 나가는구나. 쓴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느 저녁 은호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접지도 않은 위약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는데요. 강호가 허겁지겁 치우려는 순간 은호가 먼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야, 내려놔. 별거 아니야. 순이가 다급하게 종이를 뺏으려다 실패했습니다. 계약 불이행 위약금 강호 이름인데요. 누나, 오해하지 말고요. 그냥 하루 알바 나갔는데. 왜 이런 게 와요? 은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이는 서랍을 열고 종이를 힘주어 접어 밀어 넣었습니다. 별거 아니다. 다 정리된 일이다.
엄마, 요즘 왜 자꾸 별거 아니다라는 말만 해요. 은행에서도 뭔 일 있었죠? 재단에서 전화 온 것도 다 들었어요. 나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너 알 필요 없는 일이다. 너는 내일이나 잘 지켜. 그 말, 이제 그만 들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인데 항상 엄마가 선에서 막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마 혼자 막다가 더 크게 터지는 것 같아요. 순이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에 너무 많이 끼어들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끼어들지 않으면 내 앞에 더 많이 끼어들 사람이 있다. 누구요? 이사장님이요? 순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나는 그 사람을 이사장님이라도 못 부르겠다. 그래도 적어도 나한테는 친엄마예요. 은호 입에서 친엄마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순이 가슴 어디선가 뚝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단어가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자기 딸 입에서 자기 앞에서 저렇게 또렷하게 나오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친엄마가 우리 집 걱정해주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동생 알바 자리도 알아봐주고 회사에서 소문 돌까봐 지역 씨랑 상의도 해주시고 오히려 그쪽이 요즘 더 나를 마음 써주는 느낌인데요. 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타닥타닥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너한테는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은 항상 내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니까. 나는 내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욕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비교하면 내가 더 나쁜 엄마처럼 보이겠지. 엄마가 나쁜 엄마라는 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내 얼굴이 그 말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힘들게 굴까? 왜 이사장님처럼 못할까? 그 생각하고 있잖아.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는데 심장 한켠에서는 진짜 조금 그런 생각했는데 라는 속마음이 자꾸 올라왔거든요. 된장찌개나 먹어라. 식는다. 결국 대화는 늘 그렇듯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끊겼습니다. 그때 거실에 놓인 은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가온 이사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은호는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순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은호 목소리가 어렴풋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괜찮아요, 이사장님. 집에는 제가 알아서 설명할게요. 집에는 내가 알아서 설명할게요. 그 말이 몇 번이나 머릿속을 왕복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집 이야기를 이 집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성재는 지역을 불러냈습니다. 퇴근 무렵 회사 근처 카페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야구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화면 속 선수들 이름보다 지금은 댓글 속 이름들이 더 신경 쓰이는 밤이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보자.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해. 재단 난동 사건이랑 댓글들. 다들 AP 대표 여자친구 엄마라고 보고 있는데 지역은 커피잔을 손으로 굴리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기사 봤다. 댓글도 봤다. 근데 내가 나서서 사실은 그 집 사정이 이런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회사 이름이 그 집 족보에 같이 찍히는 거야. 안 나서도 이미 절반은 찍힌 거나 마찬가지긴 해. 그래도 공식 입장으로 못 박는 것보다는 낫다. 나도 선은 지켜야지. 회사 대표로서 그 집 사정까지 떠안는 순간이 어디인지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성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대신 회사 안에서만이라도 얘기 정리는 해둘게. 사람들이 떠도는 말 퍼다 나르다가 괜히 내부 직원 상대로 2차 가해처럼 번지는 건 막아야 되니까. 고맙다. 근데 지혁아. 응? 넌 이 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그냥 우연히 기사 하나 떴고 우연히 댓글이 이렇게 붙고 우연히 그게 AP까지 튄 거라고 생각해.
지역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단, 병원 간 이식, 우진, 성희, 순희, 은호. 그리고 머리끄댕이. 우연이든 아니든 이미 이렇게 됐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애들 욕 덜 먹게 하는 것뿐이야. 그 이상은 나도 솔직히 어디까지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 성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밖에서 보기엔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본다. 내가 너무 안에서만 보고 있으면 바깥에서 이상한 신호가 먼저 보여도 못 볼 때 있으니까. 너 원래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놈 아니잖아. 너도 원래 여자 문제로 회사 이름 오가는 스타일 아니잖아. 둘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 끝에 각자 다른 고민이 남았습니다. 성재는 이 판을 누가 이렇게 설계해 놓은 건가라는 질문을 품었고, 지역은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라는 고민을 안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소문이 조금씩 모양을 바꾸며 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빠져 있고 직함과 관계와 사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재단 난동친 사람, 딸이 우리 회사 다닌다던데. 대표 여자친구라던데 사실이야? 사실 아니어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기억되지 않냐? 누군가는 가볍게 농담처럼 말했고 누군가는 불편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일 조용한 사람은 사실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역이었죠. 멀리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지역은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그만 얘기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성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나서지 말아요. 그럴수록 더 눈에 띄어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지금은 은호를 지키는 길일 수도 있어요. 지키는 길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이 침묵이 지키는 길인지 아니면 방치하는 길인지 지역은 점점 헷갈리고 있었는데요. 그 헷갈림이 쌓일수록 입은 더 굳게 닫혔습니다. 며칠 뒤 재단에서는 또 다른 문서가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연계 사업 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 보완안이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이런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소상공인 지원, 가족 상담 프로그램 등 연계 사업에서 순위 가족 관련 거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 감정적 대응 가능성 있음. 마지막 줄에는 펜으로 써넣은 문장이 하나 더 달려 있었습니다. 단, 은호 관련 사안은 예외적으로 이사장이 직접 관여할 것. 결재란 마지막 칸에 도장을 찍고 나서 성희는 문서를 잠깐 더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 쪽 길은 조금씩 좁히고 내 쪽 길은 조금씩 넓혀주는 거야, 은호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해보았습니다. 그게 정말 넓혀주는 것인지 사실은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것인지 성의 본인도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머리끄댕이 잡힌 그날 이후로 절대 그냥 당한 채로 끝나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사실이요. 그날 밤 순이는 가게를 마감하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앉았던 자리, 떨어진 휴지, 치워진 그릇들 사이에 홀로 앉아 있으려니 이상하게 머리끄댕이를 잡던 순간이 아니라 머리끄댕이가 다시 정리된 뒤 거울 앞에 서 있을 성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겠지. 순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렇지도 않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웃으면서 서류를 넘기고 회의에서 농담을 던지고 전화 한 통으로 위약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순이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성희는 재단과 계열 병원이 함께 여는 후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로비에는 언론도 있었고 여러 회사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 중에는 진석과 성재도 섞여 있었는데요. 행사 끝나고 나오는 길에 성재가 일부러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성희와 마주칠 타이밍을 고른 거였습니다. 행사 잘 봤습니다. 성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희는 바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벼운 인사 후 성재가 일부러 톤을 낮추었습니다. 재단 쪽 이슈는 좀 정리되셨습니까? 어떤 이슈 말씀하시는 거지? 이사장실 난동 그때 기사로도 한번 나왔던 그건요. 성희는 짧게 웃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나는 그냥 재단 직원들과 우리 환자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은 미리 체크해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험 요소. 성재가 단어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기사만 보면 간 이식 때문에 찾아온 엄마 정도로만 읽히니까요. 그게 곧 위험 요소로 분류되는지를 잘 몰라서요. 성의 눈빛이 잠깐 날카로워졌다가 바로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기록은 항상 과장되기 쉽고 상황은 기사에서 다 담기기 어렵지. 다만 재단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만한 요소는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야. 아이들에게요. 네.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들, 앞으로 간 이식이든 뭐든 치료받아야 할 아이들. 그런 의미입니다. 말끝까지 듣고 성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 들었던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참 예쁘게 고르는데 그 예쁜 말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끝까지 안 보여주네. 성희가 떠난 뒤 성재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야, 이 판 누가 짠 거냐고. 진짜. 그 질문은 아직 대답이 없는 상태로 사람들 사이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죠. 판을 짠 사람. 뒤끝을 시작한 사람. 성희였습니다.